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우 교수입니다. 자, 오늘이 4주차 강의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대면으로 해서 반가운 얼굴들을 봐서 참 반가웠고요. 자,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1에서 3주까지는 이제 2학기 때 작년에 했던 그죠? 그 실험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채취해 온 시료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 기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그 첫 강의가 되어지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분석 기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시라고 해서 그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LC라고 해서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울트라 바이올렛, 그죠? UV, 또 원자 흑광 광도법, 또 유도 결합 플라즈마, 이온 정극법,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저는 흔히 이 부분을 이제 실험의 정답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금연선 작성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1.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겁니다. 그죠? 4주차, 5주차 되어집니다. 자, 그럼 본론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 환경을 전공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험실 쪽에 계신 분이라면은 뭐 이건 충분히 그죠? 당연히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자체의 어원이 뭐 이렇습니다. 자, 이제 1900년 중간쯤 된다고 생각되시는데요. 1900한 6, 70년 그때 한 이제 6, 70년보다도 어떤 그죠? 1900년대로 합시다. 넓게. 그때 이제 요 크로마토그래피가 나오는 배경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컵이 있습니다. 그죠? 컵에 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필이죠. 그죠? 분필. 그래. 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입니다. 그죠? 요거를 요렇게 담가 두었습니다. 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죠?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있으면서, 색깔 이런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서서 이렇게 퍼져 올라가겠죠. 시간 지나면. 그렇죠? 모양들이 처음에는 점이었지만 퍼지면서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가질 겁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액체가 그 얘기를 했다면요. 여기서 뭡니까? 기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런 어원을 그죠? 이제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및 적용 범위입니다. 이 방법은요, 적당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시료. 그래서 적당한 말이 이제 좀 거슬린다, 그죠? 왜 실험은 정확한 방법인데,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구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적당한보다 이제 적정한 방법
얘기죠. 그죠? 적당히 아닙니다. 당보다 적정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시료를, 이제 이 시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지병 시료를 얘기합니다. 운반가스에 의하여 크로마토그래프 관내에 전개시켜서 분리되는 각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해서 목적 성분을 분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이 쉽진 않죠.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시입니다. 그죠? 지시.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요, 기계 외적인 장치입니다. 그렇죠? 압력 조절 밸브가 있고, 유량 조절기가 있고, 압력 유량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가스를, 그죠?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바깥에 있고요. 자, 이렇게 시동 걸어서 본체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죠? 자, 시료, 전체는 시료입니다. 그죠? 시료를 여기에, 지도표에, 이제 실린지로, 주사기로, 그죠?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딱 이제 시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체는 뭡니까? 이제 굉장히 고온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기체라기보다도, 그죠? 여기 이제 전처리 한 그런 자체는 뭡니까? 그 액상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액체 속에 포함된 그 시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료 도입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올라가서, 여기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가벼워져서 쭉 이동할 거 아닙니까? 문방 가스, 그죠? 이 가스가 들어갈 때는 액체가 들어갔는데, 이제 액체가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액체는 가만히 있고, 기체가 모든 그 시료들을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액체가 기체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쭉 앞으로 갑니다. 가게 되면은 시간이 경과에 따라서 시작부터 끝까지인데, 그죠? 앞에 할 때 피크치, 뒤에 할 때 피크치. 돌면 돌수록 피크치는 찍힙니다. 요 피크치가 여기 찍힌다는 건데, 그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시간 따라서, 그죠? 1분에서 10분을 할까요? 다르죠? 이렇게 분리되는 각성 크로덕을 이용해서 목적성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10분 정도 나왔다면 앞에 나온 물질 A,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파악이 될 거고, 또 피크치를 가지고 농도도 계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지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전처리를 마친 액체 시료가 시료도입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스에 의해서, 여기 이제 저 밸브들이 있죠. 그죠? 운반 가스들이 있거든요. 질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럼 얘들이 이 액체를 칼럼 속으로, 그죠?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나오는 피크치가 다르고 시간이 다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금양선, 아까 정답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7번에 나오는 그것에 대비해서, 그죠? 농도를 산정하는 게 바로 이제 지시 원리가 되어집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적정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시료를 운반가스에 의해서 크로마토그램 관내에 전개시켜서 분리되는 칼럼입니다. 각 성분의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해서 목적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법이라 한다. 이것은요,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됩니다. 자, 여기서 정성과 정량에 대한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죠? 발정자, 뭐 정정자, 정해진 정자, 그죠? 성은 뭡니까? 정성입니다. 이거는 성상이죠, 성상, 그죠? 성지. 정량은 말 그대로 양.
농도를 얘기할지, 그죠?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 문제 내봅니다. 일단 미지의 시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미지 시료. 자, 그럼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성 분석, 그걸 먼저 해야 될까요? 정량 분석 먼저 해야 될까요? 이것은요, 미지 시료가 있다는 것은 기지 시료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물질인지 모릅니다. 일단 포집해 왔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시도하는 실험이 정성 분석일까요? 정량 분석일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아니면 이미 무슨 물질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정성, 정량 어느 걸 먼저 할까요? 자,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 이거였습니다.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시료 잡아왔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뭔지 모르니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뭐 문제 해야 될까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미실 같으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뭐 성사, 무슨 물질인지. 이걸 먼저 합니다. 반면에 이미 뭔지 압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시료 특정하기 전에 무슨 성분을 잡으려고 그걸 설치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아니까 농도만 알면 되죠, 그죠? 그래 정량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는요. 저는 뭔지 모를 때는 먼저 정성부터, 그죠? 개별 성질부터 알고, 그 다음에 양을 분석하고, 기술은 뭡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량만 알면은 농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리 및 적용 범위, 이것은 뭡니까? 유기화합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자, 지금부터는 각 이제 요 지시의 부분에 대해서, 그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스 유력입니다. 가스관이란 얘기죠. 운반 가스 유로. 운반 가스 유로는 유량 조절부와 분리관 유로로 되어 있다. 자, 유량 조절부는 분리관 입구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 압력 조절 밸브, 분리관 내를 흐르는 가스 유량을 잡아주는 유량 조절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관 유로는요, 시료 주입부, 분리관, 검출기. 자, 유량 도입부는 어디겠습니까? 자, 잠깐 다시 앞으로 가서요. 그렇죠. 요까지가, 그죠? 요까지가 유량 도입부입니다. 분리부는 기계 안 붙어요, 그죠? 유량 분석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량 조절부 보였고요. 분리관부 보였습니다. 또 배관의 재료는 이제 가스 들어오는 그 관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플라스틱은 안 되겠죠, 그죠? 스테인레스가 유리 등 부식 저항이 큰 것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말도 이제 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어떤 가스들을 운반하는 관의 재질이 않습니까? 여기인데 이제 스테인리스나 유리 등 부식 저항이 크다. 저항이라고 하면 작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 부식이라는 말이 없다면 저항이 작은 것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부식이니까 당연히 큰 것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오래 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음은 연소형 가스, 기타 필요한 가스의 배관입니다.
이온화 검출기가 다른 검출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연소용 가스, 청소가스, 기타 필요한 가스 유로는 각각 전용 조절 기구를 갖춰야 된다. 그렇죠, 그죠? 각 가스마다 합쳐서 이제 합관을 쓰는 게 아니고 분리관을 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가스 유력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이제 시료주입부입니다. 본체 안에 들어가는데요. 시료주입부. 주사기를 사용하는 시료주입부는 실리콘 고무와 같은 내열성 탄성체 경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시료주입부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데 이 자체가 그죠? 엠보싱 실리콘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사기를 찌를 넣을 때 그죠? 바로 요 얘기 그죠? 실리콘 고무 같은 내열성 탄성체 경막이 있는 시료 기호실로서 분리관 온도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자, 앞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죠? 요 부분. 다시. 또 이것은요, 시료 주입부는 가열 기구가 갖춰져야 하고 오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필요하면 온도 조절기구, 온도 측정기구 등도 갖춰야 된다. 그 다음 시료 주입부를 지나면 오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오븐이 있는데요. 분리관 오븐과 검출 오븐이 있습니다. 분리관 오븐이라는 것은요, 분리관 오븐은 내부 용적이 분석에 필요한 길이의 분리관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임의의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구, 온도 조절기구, 온도 측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앞부분에 있는 오븐이라면 뒷부분에 있는 검출기 오븐입니다. 검출기 오븐은 검출기를 한 개 또는 여러 개 수용할 수 있고 분리관 오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열기구, 온도 조절기구 및 온도 측정기구를 갖춰야 된다. 자, 시료주입부와 가열 오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검출기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100% 이해하고 암기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검출기 디텍터. 이제 종류부터 얘기하면요. 열전도도 검출기, 불꽃 이온화 검출기, 전자포획형 검출기, 불꽃 광도형 검출기, 불꽃 열 이온화 검출기. 자, 열 전도도 검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을 그죠? 히팅을 합니다. 그렇죠? 하면은 그 히팅 때 열이 그죠? 서서히 도체가 되어서 그죠? 그 시료를 들어온 시료에 대한 그죠? 분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꽃 이온화 검출기라는 것은요.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수소 연소 노즐 이온 수증기와 함께 대극 및 배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전자포획형 검출기, 반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선이 운반 가스를 전리해서 미소 전류를 흘려 보낼 때 시료 중의 할로겐, 산소와 같은 전자포획형이 강한 화합물을 분석할 때 씁니다. 불꽃 광도형 검출이라는 것은요, 수소에 의해서 시료가스 연소시킨다. 이때 발생하는 불 광도를 보고 그 값을 측정한다. 불꽃 열이온화 검출기입니다. 그죠? 불꽃 이온화 검출기가 다릅니다. 그죠? 이거는 불꽃 이온은 프레임 이오나이제이션이고 불꽃 염입니다. 그죠? 프레임 서미오니 그죠? 열이라는 뜻입니다. 불꽃 열 이온화, 불꽃 이온화 검출기. 이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류 금속이온 튜브를 부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용도는요, 유기질소 화합물 및 유기염소 화합물을 검출할 때 씁니다. 자, 이거 하나, 둘, 셋,
5개 그죠? 검출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이 FID, 불꽃 요인화 검출기, ECD, 전자파격형 검출기니까 그죠? 일단 2개부터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불꽃 요인화 검출기는 어떻다? 요 이제 휘발성 유기물질 분석할 때 많이 뜨고요. 전자파격형은 할로겐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많이 쓴다 라는 거. 자, 다음은 이제 기록계가 되어집니다. 기록계는 스트립 차트하고 이제 스트립 차트식 자동표현 기록계를 사용합니다. 감도 조절부. 이 장치는 크로마토그램의 감도 보정이 가능하고 아래 요소들을 쉽게 결정, 판독,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을 얘기하는데 그죠? 공식 부분은 이제 뒤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반가스 요 중요합니다. 그죠? 운반가스는 충전물이나 시료에 대한 불활성이고 이건 뭔 뜻이냐면요. 운반하는 사람은 운반만 하면 되지 운반해가는 그 물체와 그죠? 사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사람을 치면은 그냥 택시기사는 그냥 운전만 잘해서 손님을 승객을 목적지까지 못 드리면 되지 손님과 썸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반가스는 충전물이나 시료에 대한 불활성 전혀 상관없이 그죠?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죠? 설명이 되어집니다. 운반가스는 충전물이나 시료에 대하여 불활성이 있고 사용하는 검출기의 작동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전도도 검출기 TCD 같은 경우에는요. 순도 99.9% 이상의 수소, 헬륨, 그죠? 수소나 다 H처럼 그죠? 헬륨 가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 FIT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같습니다. 그죠? 이온이 질소와 헬륨. 자, 요거 음악가스 그죠? TCD는 HHE고 FIT는 NHE고 그죠? 여기 불꽃 FIT는 N 질소가 있고 그리고 TCD는 수소다. 요 두 개 그죠? 요거 요 두 개. 그리고 연소가스, 공기 및 청소가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기, 수소, 기타 사용가스는 각 분석 방법에서 규정하는 종류의 순도가스를 사용한다. 순도가스는 얘기는 순수한 가스, 최대한 깨끗한 가스, 99.999% 그죠? 가 사용한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린 정성 정량이 나왔습니다. 정성입니다. 그죠? 성상입니다. 정성 분석. 정성 분석은 동일 조건에서 특정한 미지 성분의 머무른 값과 예되는 물질의 봉우리로서 그 성상을 파악합니다. 정량 분석입니다. 그죠? 양입니다. 그죠? 자, 정량 분석은 각 분석 방법에 따라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하에 얻은지 크로마토그래프 값 재현성 그죠? 또 시료 성분의 양, 봉우리 면적, 높이를 분석해서 그 농도를 산정한다. 자, 머무른 값입니다. 이것은요, 리텐션 타임이라고 RTRT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얼마만큼 오래 이렇게 하면 1에서 10분이라고 치면 그죠? 얼마만큼 오랫동안 머무르 있느냐 그걸 이제 판정한다는 것인데 머무름 용량 시간도 그렇지만 그 용량 넓이도 이랬냐 아니면 이러냐 그죠? 그것도 측정한다는 거. 또 비머무름 용량, 머무름비, 머무름 지수 등을 이제 체크를 해서 머무름 시간을 측정할 때 3회 이상을 측정하고 또 평균값을 구하고 3번 해서 평균 일반적으로 5에서 30 정도 측정하는 봉우리의 머무름 시간은
반복 실험할 때 이제 플러스 3% 오차 범위 내에서 머무를까 표시는 무효 부피, 그죠?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보증한다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지시입니다. 그렇죠? 앞서서 했듯이 우리가 여기 앞에 그죠? 가스 유로부 나옵니다. 그죠? 이런 조절 이렇게 그죠? 나오고 여기 이제 주입부, 그죠? 하고 여기 이제 해서 이렇게 해서 기록부에 나옵니다. 요 지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는 이제 전문가로부터 지시에 대한 그죠? 그림 이제 영상을 청취하실 텐데, 이제 본 영상은 충북대학교 환경기기분석실에서 그죠? 그 담당 교수님의 영상입니다. 운반가스는 시료 도입으로부터 분리관 검출을 통해서 외부로 방출되고, 시료 도입으로부터 도입된 시료는 운반가스에 의해서 분리관으로 주입되고, 유입된 성분들은 충전물에 의해서 이동 속도가 달라진 상태에서 검출기 차례로 통과하게 된다. 검출기에서 성분의 양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정지적 신호를 변화시켜서 기록기로 보내고, 기록기에서는 각 성분에 대응하는 일련의 피크치가 바로 우리 원하는 크로마토그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글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함께 시청하시는데, 전체 내용이 약 한 17분 정도 되어지는데요. 한 10분, 11분까지는 지시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는 AC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차는 지시에 대한 것이니까 한 11분 정도만 청취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충북대학교 임동희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기기 분석 임동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실험실에 있는 지시기기 그리고 HPLC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기기가 지시입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개념 설명을 하긴 했는데 각 부품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시는 먼저 여기 가스가 유입되는 가스의 부분과 그리고 시료가 주입되는 여기 인젝션 부분, 그리고 여기 시료가 모세관 칼럼을 통과해서 흘러가게 되는 칼럼 부분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 디텍션 부분이 있습니다. 디텍션 부분은 오염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정량화시키는 검출기입니다. 그리고 검출기를 거친 최종 전기적 신호는 보는 것처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이런 피크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용되는 가스는 질소와 그리고 산소, 그렇게 공기,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질소 가스는 목적이 시료를 이동시키기 위한 이동상이고, 그리고 수소와 공기는 불꽃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불꽃은 검출기의 불꽃 이온화 검출기라고 하는 FID 검출기일 때 불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소와 공기를 연소시켜서 이렇게 불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미세한 밸브들이 있고, 이 미세한 밸브들로서 이동상이 얼마만큼 빨리 흘러가게 하는지 이동상인 가스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자, 가스가 주입되면 이동상은 가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칼럼을 흘러서 그리고 검출기 밖으로 계속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작동되는 중에 우리가 필요한 시료를 요 인젝션 부분에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자, 시로를 주입하게 될 때는 이 실렌지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주사위로서 시로를 넣습니다. 자,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사기의 용량이 1 마이크로리터입니다. 1 마이크로리터. 거의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자, 이 시로를 이 샘플 안에 액체 상태로서 유기용매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 시로를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인젝션 구멍에 이렇게 주입구에 주입을 하고 투입을 하면 시로가 관을 따라서 흘러서 여기 보는 것처럼 모세관 칼럼, 굉장히 얇은 요 모세관 캐필러리 칼럼을 거쳐서 분리되고 또 각자 시로의 원소들이 머무름 시간이 달라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원소들을 여기 검출기에서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인젝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인젝션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저로서 매 시험 때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뚜껑을 이렇게 손으로 살살 열어보면 여기 보이는 요 주황색의 고무 있죠. 요 주황색의 고무가 septum이라고 합니다. septum, 탄성경막 고무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로가 저 위에서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죠. 시로가 주입을 하게 되면 안에서 액체가 기화되어서 기체로 바뀝니다. 자, 기체로 바뀌게 되면 밖으로 셀 수가 있겠죠. 그런 새는 기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탄성경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탄성경막은 우리가 실린지로 계속 찌르기 때문에 한 2-30회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졌죠? 자, 이렇게 탄성경막도 교체를 해야 되고, 여기 인젝션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툴을 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는데, 툴을 가지고 열면,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안에 유리 같은 게 있죠. 여기 인젝션 부분은 액체를 기체로 기화시키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온도가 300도 또는 250도이기 때문에 샘플을 분석하는 중에 뚜껑을 열거나 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샘플을 돌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핀셋 같은 거로 이렇게 쭉 뽑아내면 자, 이게 나옵니다. 자, 요게 유리 라이너, 글래스 라이너라고 하는 유리관입니다. 요 글래스 라인을 요 인젝션 안에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 글래스 라이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안에 솜이 있죠. 솜에 약간 그 불순물이 섞여 있죠. 이 불순물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시료를 주입을 하게 되면 시료를 주입을 할 때 시료에서 나오게 되는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글래스 라이너, 여기에서 글래스 라이너에서 액체 시료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요 글래스 라이너가 있는 요 인젝션 안쪽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웬만한 액체들을 다 기화시켜 날려보낼 수 있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료의 액체가 순식간에 기화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 글래스 라이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 라이너는 사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불순물 껍데기 또는 위에 바로 존재하게 되는 septum의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고, 방금 보시는 것처럼 septum, 탄성경막과 그리고 여기 글래스 라이너의 부품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실험을 할 때는 항상 체크를 하면서 오염되지 않았나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젝션 주입구 부분을 통해서 주입된 시료는 관을 따라서 흘러서 모세관 칼럼으로 흘러갑니다. 모세관 칼럼은 길이가 한 약 50m 정도 되는데, 50m의 굉장히 긴 거리를
시료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 시료 안에 존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요 칼럼과 반응을 하고 칼럼과 그게 즉 고정상이죠. 요 고정상과의 친화도에 따라서 머무름 시간이 달라지고 머무름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상과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시료는 빨리 지나가겠죠. 빨리 지나가서 검출기로 가게 되고 고정상과 굉장히 친화도가 높은 그 원소는 오래 머무르게 되겠죠. 그러면 50m를 지나는 동안 천천히 그런 물질들은 천천히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물질들이 반응하는 속도와 그리고 시간들은 요 칼럼을 감싸고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 단열재가 있는데 요 칼럼이 존재하는 요 방 안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그 속도, 이동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의 칼럼 내부의 온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방으로서 온도 조절을 50도 또는 100도 또는 온도를 단계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칼럼을 칠한 물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텍션, 검출기로 오게 됩니다. 검출기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검출기는 FID라고 해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입니다. 여기서는 불꽃을 만들어내는데 그 통과된 시료가 불꽃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보통 탄소 또는 수소, 산소, CHO 계열의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는 시료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탄소 계열의 시료들이 플러스로 전하를 띠게 됩니다. 불꽃에 의해서 이온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플러스 전하를 띈 물질들은 검출기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컴퓨터의 전기적 시그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피크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건데, 피크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점과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피크는 한 1.6분에 크게 나오고 또 어떤 피크는 1.8분에 크게 나오죠. 이 피크로서 우리가 1.5분에 나오는 피크는 뭐 A라는 물질, 또 뭐 1.8분에 나오는 피크는 B라는 물질 정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프상으로 수학적으로 이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우리가 양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알아냅니다. 여기 있는 면적의 절대량으로 우리가 성분의 양을 정량할 수는 없고 검량선이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는 농도와 또 이미 알고 있는 농도의 시그널의 크기를 우리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로서 여기에 있는 주어진 미지시료의 양을 우리가 정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가진 것이 GC가 되겠습니다. 또 GC에서는 여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GC에서 온도를 컨트롤하는 것, 그리고 유입량을 컨트롤하는 것, 또 자동으로 샘플을 넣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GC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GC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LC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 5조차 때 마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 그죠? 시료 도입부, 수입부죠, 그죠? 주사기로. 여기 이제 앞서서 한 것이 주사기 간 중요한 무엇이라고요? 자, 여기 탄성 경막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그죠? 탄성 경막체. 이게 이제 최대 30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이 나왔었죠. 그죠? 기막체. 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칼럼이 이제 몇 메타까지요? 50m 감긴 수가, 그죠? 이렇게 이제 똘 말리는 수가, 그죠? 50m 갑니다. 그죠? 그럼 50m 다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빨리 나온 물질이 있고, 적게 나온 물질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정성, 정량 부족을 해서 이제 그 값을 측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에 대한 과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5조차 LC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